네, 이번 영상에서는 표준 C++ 표준 구현 프라이어티 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라이어티 큐를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queue를 include 해야 합니다. 그리고 벡터와 다른 것들도 쓰기 때문에요. 펑셔널, 다이오스트림, 벡터를 include 했습니다. 네, queue의 인터페이스는 queue에서 가장 위에 있는 값을 꺼내는 탑 연산이 있습니다. 그리고 탑에 있는 것을 제거하는 pop이라는 연산이 있습니다. 이 일반적으로 이제 Q인데요. 지금 이것은 이제 템플릿으로 구현을 했는데 그 템플릿 어떤 T가 Q의 호환 컨테이너 타입이라고 전했고요. Q의 표준 인터페이스 empty와 탑과 팝을 호출했습니다. empty가 아니라면 탑에 있는 값을 출력을 하고요. 공백을 출력한 다음에 탑에 있는 값을 제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줄 바꾸는 것을 출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Q가 준비가 되면 프린트 Q는 가장 탑부터 바텀까지 가면서 모든 값을 출력하는 일을 하는 어, 펑션 템플릿입니다. 프라이어티 Q를 Q 컨테이너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std 프라이어티 Q라고 하고요, 템플릿 파라미터로 Q의 노드 타입을 명시를 합니다. 이제 Q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프라이어티 Q를 다음과 같은 임의의 값으로 초기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C++ 1114에 있는 Generalized Ranged For라는 건데요. 뭐 신기하죠. Ranged For에 이렇게 Initialized List 같은 이렇게 뭐 Initialize 값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Q의 차례대로 1, 8, 5, 6, 3, 4, 0, 9, 7, 2를 푸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프린트 Q를 호출을 하면요. 포라이티 Q이기 때문에 가장 높은 값이 9이기 때문에요. 소트가 되어서 출력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빌드한 이후에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냥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드 위에 실행을 해보면 첫 번째 프린트 큐에서요. 9876543210 이렇게 프라이트 큐가 구성이 되어서 제대로 출력이 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프라이트 큐는 큐와 똑같은데 큐는 일반적으로 인서트, 딜리트가 있어서요. 차례대로 데이터를 피퍼, 그 리퍼라고 하죠. rest in first out. 그러니까 뭐 넣는 위치와 빼지는 위치가 다른 게 큐인데요. 프라이트 큐는 그게 아니고 어떤 순서로 푸시를 하든지 간에 팝을 하면 팝을 하면 가장 높은 값 혹은 정해준 가장 낮은 값 어쨌든 정렬된 값으로 어떤 요소들을 관리하는 게 프라이어티 큐입니다. 그래서 프라이어티 큐가 어떤 특정한 컨테이너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프라이어티 큐는 컨테이너가 아니고요. 컨테이너를 랩핑한 그냥 인터페이스만 제공하는 되는 거죠. 그런 역할을 보통 이제 디자인 패턴에서 어댑터라고 하죠. 그러니까 프라이어티 큐는 다른 컨테이너를 이용하는 어댑터로 구현된 컨테이너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프라이어티 큐를 구현을 할 때 컨테이너를 뭘 쓸지 그리고 가장 큰 값, 프라이어티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연산을 사용할지 정해줄 수 있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프라이어티 큐의 데이터는 정수를 쓰고요. 다음에 컨테이너는 std 벡터를 쓰고 다음에 int 값을 검사하는 데는 나는 greater 오퍼레이터를 쓰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Q2를 준비를 했고요. 똑같이 Q2에 데이터를 푸시를 했습니다. 그럼 내부적으로 벡터를 쓰면서요. 디폴트로 벡터를 씁니다. 그리고 그레이터 연산을 사용을 하겠죠. 그러면 Q2 priority queue가 구성이 되고요. Q2 값을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Q2 값을 출력한 거 보면 이번에는 디폴트로 less 오퍼레이터인데요. greater 오퍼레이터를 썼기 때문에 오름차순으로 정렬된 Q가 이렇게 준비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variety queue의 세 번째 템플릿 클래스 템플릿의 아규먼트가 이 펑터인데요. 비교 연산자에 대한 함수 펑션 오브젝트인데요. 람다를 사용해도 됩니다. 레프트 라이트 람다를 하나 정의를 하고요. 임의로 이렇게 일부러 한번 섞어봤습니다. 뭐 지금 뭐 의미가 없죠.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정렬 결과가 어쨌든 람다를 쓸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람다를 쓸 수 있는데 람다를 썼을 때는 오토로 무조건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과연 타입을 어떻게 하느냐가 되는데 이제 declare 타입이라는 키워드를 이용을 하면요. 람다로 선언된 타입 객체에 타입을 넣는 게 가능합니다. 이게 타입을 넘겨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CMP를 declare 타입으로 감싸면 이 컴파일의 타입이 얻어집니다.
그래서 이 타입을 전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Q3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출력을 해보면 뭐 이렇게 지금 뭐 의미 없는 값으로 컴페어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랜덤처럼 보이도록 이렇게 그 큐가 구성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프라이어티 큐입니다. 기억해야 될 점은 프라이어티 큐는 컨테이너가 아니고 컨테이너의 어댑터구나. 그리고 일반적으로 어댑터는 벡터를 쓰는구나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A스타에 대해서 프라이어티 큐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GitHub에서 받은 소스에서요, 방금 std priority queu를 살펴봤고요. A star priority queu를 엽니다. 그래서 전체 선택해서 복사, 컨트롤 C 눌러서 복사한 다음에요. 콘솔 어플리케이션 CPP에서 모두 선택해서 딜리트 눌러서 지우고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페이스트해서 새로운 내용으로 붙여 넣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빌드를 시도를 합니다. 자, 보면 메인에 보면요, 프라이어티 큐를 하나 만들었는데 첫 번째 노드가 A 스타 노드에 대한 포인터, 스마트 포인터고요. 두 번째는 여전히 STD 벡터를 쓰고요. 이 스마트 포인터를 벡터로 관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A 스타 노드를 비교하기 위한 펑션 오브젝트로 A 스타 노드 레스 than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A 스타 노드에서 A 스타를 구현을 할 때 프라이어티 큐를 이렇게 쓸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잠시나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행을 해보면은요, 여기 보면 노드를 하나, 둘, 세 개 만들었습니다. 1, 3, 5. 그리고 이 토탈을 실제로 컴페어해서 쓸 건데요. 토탈 값이 10, 30, 20이 돼 있죠. 그리고 A 스타 노드 레스 than은 이 left와 right 값을 작은지 기본적으로 less than을 사용을 하거든요. less than을 써서 이 오퍼레이터 펑션 오브젝트가 이렇게 정의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빌드한 이후에 실행을 해보면 이렇게 3번, 300, 500, 100 이렇게 출력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 그 300의 토탈 값이 제일 큽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제일 높으니까 큐에 프라이어티 큐에 제일 위에 있고요. 그 다음 500은요 20이니까 그 다음이죠. 그래서 그 다음 밑에 있고요. 그 다음 100은 제일 작은 값이니까 제일 마지막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3000 위치 좌표 값을 가지지만 만약에 어떤 거리를 계산해서 그걸 토탈이라고 한다면 이 토탈 값으로 정렬되는 프라이어티 큐를 이렇게 구성할 수 있게 됩니다. A스타에서 프라이어티 큐를 쓰기 때문에요. 이렇게 A스타를 구현할 때 이 표준 프라이어티 큐를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A스타 노드를 잠시 살펴보면요. 먼저 우리가 이제 유니티에서 이걸 구현을 해볼 건데요. 유니티에서 자동으로 이렇게 A스타를 적용을 하려면은 그 A스타의 셀 포인터들을 그 화면에서 얻어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는 나중에 설명을 하고 지금은 일단 3차원 좌표라고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수값은 쓰지 않고 무조건 정수값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kint point 3d라는 걸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x, y, g 이렇게 이제 대입을 했고요. 다음에 오퍼레이터 이퀄리티는요. 정수값이기 때문에 값이 똑같은지 비교를 실수값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정수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렉트하게 이퀄리티 오퍼레이터를 쓰는 게 제대로 동작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 x, y, g 값을 가지는 포인트 3D 값을 구조체로 하나 정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A스타 노드를 정의할 수 있는데요. 자세한 설명은 A스타에서 설명을 할 건데요. 일반적으로 보면 페어런트를 가리키는 노드 포인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A스타 노드의 위치값, 3차원상에 위치시킬 거기 때문에 XYZ 값. 그 다음에 코스트와 휴리스틱 코스트. 이게 실제로 이제 고을까지 가기 위한 비용이고요. 그 다음에 휴리스틱은 그 좀 더 빨리 찾기 위해서 휴리스틱 비용을 계산을 합니다. 그 휴리스틱 비용이고요. 코스트와 휴리스틱을 합친 게 토탈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프라이어티 키를 유지를 하는데요. 이 노드가 오픈 리스트 혹은 클로즈 리스트에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드가 오픈에 들어있다, 클로즈에 들어있다를 구분하기 위한 플래그 값으로 이즈 오픈, 이즈 클로즈가 있습니다. 지금은 일단 이걸 무시하시고요. A스타 노드는 로케이션 값을 가지는구나. 그리고 A스타 노드를 프라이어티 관리해야 되니까 이 토탈 값으로 뭔가 노드의 가중치를 비교하는 연산이 있어야 되겠구나라는 걸 알면 되고요. 그리고 쉐어드 PTR을 사용하는데 이것은 표준 C++ 구현의 스마트 포인트 구현입니다. 그 언더스탠딩 C++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했으니까 그걸 보시든지요. 아니면 구글링에서 쉐어드 PTR의 사용법을
파악을 한 다음에 혹시 모르면은요 그 다음에 쭉 따라가면 되겠죠. 안전하게 포인트로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스마트 포인트를 써서요 노드들을 관리를 할 겁니다. 그러면 A스타 노드에는요 오퍼레이터 레스덴이 정의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프라이어티 큐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퍼레이터 레스덴을 보면요 토탈 값을 비교를 합니다. 이 말은 토탈 값이 크다면 프라이어티가 가장 높은 거로 하겠다는 뜻이죠. 일반적인 정의를 말은 레스덴을 그대로 레스덴으로 정의했기 때문에요. 그렇게 오퍼레이터 레스덴을 토탈 값을 비교하도록 정의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실제로 Q에 넣는 것은요 A 스타 노드가 아니라 A 스타 노드에 대한 포인터죠. 그래서 이 포인터 A 스타 노드로 랩핑한 포인터에 대해서 레스덴이 제대로 동작하도록 한번 랩핑을 해줘야 됩니다. 펑션 오브젝트를 만들어 줘야 되는 거죠. 람다를 안 만들고 그냥 클래스로 하나 스트럭터로 하나 만들었습니다. 오퍼레이터 레스덴에서 이 레스덴 오퍼레이터 호출되면요 지금 오퍼레이터 괄호 열고 닫고 이렇게 썼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독자가 계시다면 여전히 요 사이드 커뮤니티 채널에 Understanding C++에 보면요 오퍼레이터에 대한 설명한 게 있습니다. 그걸 보시고요. 그다음에 펑션 오브젝트 설명한 거 있으니까 그걸 보시고 그다음 계속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인터로 레프트, 라이트를 받았잖아요. 그럼 포인터에 대해서 간접 지정을 합니다. 그럼 A 스타 노드가 되는 거죠. 포인터에 대해서 간접 지정이니까요. 그 노드에 대해서 레스 댄 오퍼레이터를 호출하는 거죠. 그러면은 레스 댄 오퍼레이터 호출되니까 토탈 값을 비교를 하겠죠. 어, 여기서 바로 토탈 값을 비교하지 왜 그 A스타 노드 안에 정의를 했습니까? 왜냐하면 A스타 노드 자체의 동작을 우리가 A스타 노드를 봤을 때 그 A스타와 관계된 모든 동작을 제어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퍼레이터 레스든 함수는 이 안에서 정해주는 게 바람직합니다. 만약에 여기서 뭔가 하려고 하면요. 이걸 프렌드로 만들거나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생기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전처럼 프린트 Q의 내용을 출력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그 A스타 노드를 출력해야 되기 때문에 프린트 로케이션을 출력을 합니다. 프린트 로케이션은 현재 XY G 값을 출력하도록 A스타 노드에 구현된 멤버 함수입니다. 그래서 A스타 노드를 삽입하는 과정을 인서트하는 과정을 보면요. 노드를 하나 준비를 합니다. 100입니다. 그리고 원래는 계산을 해야 되지만 계산됐다로 가정하기 위해서요. 토탈 값을 10으로 초기화시킵니다. 그리고 priority queue에 노드를 삽입을 합니다. 그러면은 위치값 100을 가지고 토탈 코스트가 10인 노드가 priority queue에 인서트가 되는 거죠. 이렇게 100, 300, 500에 대해서 값은 10, 30, 20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러면 실제로 나중에 여러분이 A스타를 구현할 때 가장 코스트가 높거나 혹은 낮은 값을 꺼내서 그 다음 후보를 계산해야 될 필요 있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priority queue를 써야 되는 거죠. 여기서는 가장 높은 값을 먼저 봐야 된다고 가정을 하면은 300을 먼저 봐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은요 priority queue에 인서트 했을 때 300이 노드의 탑에 위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print queue를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실행을 해보면 이 300이 코스트가 가장 크기 때문에요. 프라이어티 큐에 300이 위에 들어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알다시피 프라이어티 큐는 힙을 사용해서 구현을 됐습니다. 그러면 삽을 300 노드를요 힙에서 팝한 다음에 나머지를 다시 힙으로 만들어 주도록 프라이어티 큐 내부 동작이 그렇게 구현되어 있겠죠. 그런 목적으로 프라이어티 큐를 사용을 할 예정입니다. 표준 프라이어티 큐의 큐가 A스타에서 어떻게 사용될지에 대한 설명 동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